안녕하십니까. 해설위원 김준석입니다. 박항서 감독 시절의 베트남 축구가 강철 같은 정신력과 규율을 바탕으로 성공 신화를 썼다면 김상식 감독이 이끄는 지금의 베트남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또다시 동남아시아의 한 팀이 귀화 정책을 통해 운명의 전환을 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그 결이 아주 다릅니다. 세계 최고의 유스 시스템으로 불리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라마시아 출신 선수가 베트남 대표팀 유니폼을 입게 될 것이라는 소식. 이것은 여러분 결코 단순한 선수 한 명의 추가가 아닙니다. 이것은 동남아를 휩쓰는 귀화 열풍에 대한 베트남의 통렬한 응수이자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판을 짜서 경쟁하겠다는 강력한 선전포고입니다. 오늘 우리는 베트남 축구가 던진 이 야심찬 승부수에 대해 심층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러한 과감한 행보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결정적인 한 순간을 봐야만 합니다. 바로 베트남 축구의 치욕과도 같았던 한 경기로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말레이시아에게 당했던 0대4 충격적인 대패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단순한 1패가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축구 철학에 대해 그 누구보다 강한 자부심을 가졌던 베트남 축구의 자존심을 정면으로 후려친 그야말로 뺨을 맞은 듯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눈앞에서 귀화 정책의 파괴력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똑똑히 목격해야만 했습니다. 당시 말레이시아 대표팀의 아르헨티나 출신 귀화 선수들이 경기장을 완전히 지배하며 그들을 무너뜨렸기 때문입니다. 그 처참했던 패배는 그들에게 쓰디쓴 보약이 되었습니다. 베트남 축구협회가 뼛속 깊이 깨달은 것이죠. 만약 우리가 순수 혈통이라는 명분만을 고집한다면 이 무한 경쟁에서 영원히 뒤처지고 말 것이다라는 냉혹한 현실을 말입니다. 그 순간부터 보수는 행동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언론이 다급하게라는 표현을 썼을 정도로 베트남 축구협회가 서둘러 계획을 세우고 국적법 개정에까지 발벗고 나선 그 모습은 가히 혁명적인 사고의 전환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인정한 겁니다. 이 정글 같은 경쟁 구도 속에서 살아남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적응해야만 한다는 새로운 게임의 법칙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주 영리하게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핸드류 아라우호를 첫 번째 타깃으로 삼았다는 사실은 베트남 축구협회의 명확한 전략을 보여줍니다. 바로 이미 검증이 끝난 성공 공식을 그대로 복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응우엔수원손이라는 아주 생생한 성공 사례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귀화해서 대표팀에 합류하자마자 AFF컵에서 무려 7골을 몰아치며 팀을 우승으로 이끈 이 선수의 대활약은 베트남 축구협회에게 완벽한 해답지를 보여준 셈입니다. 그 해답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유럽에서 무작정 선수를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자국 V리그에서 기량이 만개하고 베트남 축구 환경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선수를 선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실력 있는 선수를 사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적응이라는 시간과 과정을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핸드리오 선수는 이미 2021년부터 베트남에서 뛰어왔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닙니다. 문화적인 충돌이나 새로운 전술에 적응해야 하는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력은 어떤가요? 이미 V리그 최우수 선수로 공인받은 선수입니다. 특히 라마시아 출신이라는 네 글자는 결코 장식용이 아닙니다. 그것은 축구 지능과 개인 기술에 대한 일종의 품질 보증 마크와도 같은 겁니다. 베트남은 지금 단순히 선수 한 명을 데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 최고의 시스템에서 단련된 명석한 축구 두뇌를 통째로 이식하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결정적인 전환점입니다. 베트남 축구협회가 핸드리오의 귀화 서류를 공식적으로 제출하고 100명이 넘는 해외 베트남계 선수 명단을 세상에 공개한 바로 그 순간, 그들은 이제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루비콘 강을 건넌 겁니다. 과거의 소극적이고 보수적인 태도는 이제 완전히 과거의 유산이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의 김상식 감독에게도 엄청난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의 손에는 이제 용맹한 전사들뿐만 아니라 차원이 다른 기술과 지능을 갖춘 강력한 신무기들이 쥐어지게 될 테니까요. 바로 이 순간이야말로 베트남 축구가 자신들의 미래를 하이브리드라는 새로운 노선에 공식적으로 내건 역사적인 장면입니다. 경쟁자들이 먼저 걸어갔던 길이지만 그들보다 더 영리하고 더 확실한 방법으로 그 길을 개척하려는 그들의 거대한 도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길이 마냥 장밋빛인 것만은 아닙니다. 압박감은 오히려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또 다른 지도자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인도네시아는 네덜란드 출신 선수들을 대거 영입하며 성공적으로 오렌지 군단을 구축했습니다. 경쟁 상대인 말레이시아 역시 기존의 귀화 정책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동남아시아의 축구판은 그야말로 한치의 양보도 없는 뜨거운 군비 경쟁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시간은 결코 베트남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FIFA 규정에 따르면 핸드리오 선수는 오는 12월이 되어야
대표팀 유니폼을 입을 자격을 얻게 됩니다. 그때까지 남은 시간 동안 과연 김상식 감독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기존 선수들의 끈끈한 조직력을 해치지 않으면서 이 새로운 선수들을 어떻게 팀에 완벽하게 녹여낼 것인가? 이것이야말로 식사마 매직의 진정한 시험대가 돼 가장 큰 숙제이며 가장 어려운 도전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핸드류 아라오 한 명에게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의 영입은 거대한 혁명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일 뿐 이것은 변화의 서막에 불과합니다. 핸드류의 뒤를 이어 줄을 서 있는 구스타보 산토스, 리 마리오 고든, 이 이름들을 보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이번 계획이 결코 즉흥적인 결정이나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얼마나 치밀하고 체계적으로 준비된 하이브리드 대공세인지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베트남 선수들 특유의 늪축구로 대표되는 끈끈함과 투지에 그동안 부족했던 정교함과 타개력을 더해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새로운 황금 세대를 구축하겠다는 거대한 야망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저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지금보다 훨씬 더 무섭고 훨씬 더 완성도 높은 베트남 대표팀의 모습을 말입니다. 기존 베트남 선수들이 가진 그 지독한 승부근성과 영리함, 여기에 박항서 감독이 심어놓은 강철 같은 규율과 열정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경기 전체의 흐름을 읽고 템포를 조절하며 단 한 번의 패스로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는 라마시아의 전술적인 조뇌가 더해집니다. 그리고 최전방에서는 이미 V리그 무대가 자신의 안방처럼 익숙한 브라질 공격수들이 압도적인 피지컬로 상대와 싸워 이기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골을 결정지어주는 파괴력까지 장착하게 되는 겁니다. 상상만 해도 정말 아찔하지 않습니까? 우리 김상식 감독 이미 가진 재료만으로도 식사마 매직을 선보이며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막강한 중화기들까지 선해주게 된다면 그의 팀은 과연 어디까지 더 진화하고 얼마나 더 위협적인 팀으로 거듭나게 될까요? 이제 동남아 축구의 판도는 완전히 새로 쓰일 겁니다. 네덜란드 리그 출신 선수들을 앞세워 유럽화에 성공한 신태용 감독의 오렌지 분단, 인도네시아와 브라질의 기술과 라마시아의 지능을 이식한 김상식 감독의 하이브리드 베트남, 두 한국인 감독이 이끄는 두 팀의 전략적 맞대결, 바로 이 새로운 라이벌 구도가 향후 몇 년간 동남아 축구의 지형도를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뒤바꿔 놓을 것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예상이 아니라 명백한 현실입니다. 베트남 축구협회가 아주 야심찬 주사위를 던졌습니다. 그들은 지금 모든 것을 걸고 담대한 배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작정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가장 똑똑한 방식으로 문을 열어서 기존의 정체성을 잃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기반으로 더욱 강력하고 더욱 다채로운 새로운 정체성을 창조해내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베트남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동남아시아 축구 전체에 아주 중요한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무분별하고 무계획적인 귀화가 아니라 철저히 계산되고 검증된 전략적 귀화가 무엇인지 그 모범 답안을 제시하고 있는 셈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의 김상식 감독이 이 강력하고 새로운 카드들을 과연 어떻게 조합하고 활용하여 경기장에서 어떤 전술적인 그림을 그려낼지 정말 손꼽아 기다려집니다. 베트남 축구가 던진 이 거대한 승부수, 그 성공 여부를 이제 동남아시아 팬들뿐만 아니라 우리를 포함한 아시아 전체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저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베트남 축구의 이 과감한 전략적 행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러분의 날카로운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다음에도 이어질 깊이 있는 분석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해설위원 김준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